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열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수열이라는 게 있죠. 수열은 한자로 쓰면은 뭐 이딴 식으로 씁니다. 숫자의 나열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 나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쭉 늘어났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홀수 수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13579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각각의 숫자들의 순서가 나오죠. 얘가 이제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에다가 몇 번째 차례라는 번호를 매길 수가 있고,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기호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A1 요렇게 위 밑에다가 조그만 한 숫자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A1, A2, A3, A4 요런 식으로 각각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이때 여기 적혀 있는 요 번호 있죠. 요 번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수라고 부릅니다. 항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 항의 개수를 우리가 만약에 1, 2, 3, 4, 5, 6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이 녀석이 n번째 항일 때에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쭉 늘어져 있는데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얘가 n번째 항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싶고 이거를 수식으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의 n번째 항으로 나타내는 즉 이 녀석을 뭔가 문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자식으로 나타낸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en-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나타낸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n번째 항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자 수열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열의 일반항을 an을 2n으로 나타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n이라는 녀석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1항, 2항, 3항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항이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것은 뭐랑 같냐면 사실 수열은 함수랑 같아요. 수열은 함수랑 같고 각각의 저 n이라는 녀석 우리가 수열을 an이라고 표현을 할 때 함수는 우리가 fx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드시면 an을 en-1로 표현을 한 거랑 fx를 ex-1로 표현한 두 녀석은 사실상 같은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즉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오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가 1짜리 함수값이 나온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어 함수랑 수열에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수열하고 함수는 작동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이 수식 자체에 대해서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다,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다라는 이런 표현 방법은 같지만 예를 들어서 A3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 빼기 1이라서 5고요. F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빼기 1이라서 5죠. 사실상 같지만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수열은 자연수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고 별표를 쳐주세요. 함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 전체를 가지고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열은 우리가 다른 식으로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함수의 자연수 정의역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국 함수랑 수열은 같은 녀석이구나. 즉 수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래프 모양이 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점점점점점 찍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열이라는 녀석의 기초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다음 수열의 규칙을 말하고 5항을 구하여라. 자, 이 녀석의 규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4씩 더해지죠. 네, 똑같은 4씩 계속 더해지는 수열이다라고 규칙을 말하시면 되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여기서 또다시 4를 더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은 17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곱하기 마이너스 2. 네, 곱하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가는 수열은 우리가 또 나중에 뒤쪽에서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16이 되겠죠. 네, 이래서 그 다음 수를 16하고 16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열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일반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4항까지 우리가 나열을 직접 해보자라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실제로 수식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에다가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거, 4를 집어넣은 거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 가면서 이 녀석들을 구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수열의 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쉽죠. 별거 아닌 문제예요. 사실상 함수랑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함수처럼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 갖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수열의 일반항을 거꾸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녀석의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서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요게 1항, 2항, 3항, 4항이죠. 자,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앞에 거 1, 2, 3, 4를 보시면은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n항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에 여기 붙는 녀석은 n 곱하기가 되겠죠. 아, 이렇게 짝을 지으라는 소리구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은 요 1에 대해서 어때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4 플러스 1이죠. 지금 뭔 소리냐면 앞에가 n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숫자가 되어줘야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 꼴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게 괄호로 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 녀석을 갖다가 일반항으로 쓰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수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녀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시고 이때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n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n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4 플러스 1이니까 n으로 표현했을 때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일반항으로 쓰면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요. 3번은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얘는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만 빼기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들을 각각 지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10의 1승 빼기 1, 10의 2승 빼기 1, 10의 3승 빼기 1, 10의 4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1항, 2항, 3항, 4항이니까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다 같죠. 아하, 이 숫자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n번째 항일 때에는 어떻게 됐다? 10의 n승 빼기 1 이렇게 매칭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은 10의 n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푸신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제 1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요. 모든 수열이 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홀수항들은 마이너스고 짝수항들은 플러스예요. 이렇게 맞벌 바뀌는 녀석은 앞에 무엇을 곱하는 꼴이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계속하는 꼴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의 2승, 마이너스 1의 3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번째 항을 찾는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요게 우리가 구하는 일반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방법대로 하나씩 봐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풀어보자면 이 녀석의 수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일반항이 바르게 된 것을 골라봅시다. 얘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 맞죠? 제대로 푼 거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이니까 3n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3의 n승꼴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각각의 부호 파트는 따로 생각하시고 숫자 파트만 먼저 봐주세요. 숫자 파트를 먼저 봐주시면은 선생님 이거 분모가 n이고 분자가 1이네요. 그래서 n분의 1이 될 건데 자 앞에 봐주시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맞불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수열은 앞에 마이너스 1에 n승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an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틀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리을번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운데 얘는 좀 많이 고통스럽네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 녀석들은 원래 9, 99, 999, 9999에 대해서 곱하기 3분의 1을 한 것이죠. 즉 얘네들을 기준으로 먼저 수열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0-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3승 빼기 1, 10의 4승 빼기 1이니까 이 녀석들에 대해서 다 3분의 1을 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수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존에 여기 있는 수열에다가 10의 n승 빼기 1에다가 앞에 3분의 1을 곱한 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참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은 사실 앞에서 보시면은 어, 여기서 보시면 규칙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규칙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규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기가 쉬운 녀석들, 그런 녀석들은 특별한 녀석들이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름을 알고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녀석으로 첫 번째 등차수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이 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는 거는 바로 차이를 뜻해요. 수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각의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얘네들끼리의 차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바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뺀 차이. 이걸 우리가 디퍼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차할 때 차를 우리가 이제 디퍼런스라고 쓰고요. 영어로. 이 디퍼런스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의 차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공차라고 씁니다. 공차. 그래서 이 공차를 가지고 있는 차이가 모두 동일한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즉 여기서 더해지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머지가 1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열들 이 녀석들을 한번 쭉 깔아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1, 4, 7, 10, 13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3씩 계속 더해지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그래서 얘가 이제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항이라고 부르는 거. 첫째 항이 뭐냐? 그리고 각각의 공차가 뭐냐? 요것만 알아낼 수 있다면 즉 초항과 공차만 알아낸다면 초항과 공차를 알아낸다면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등차 수열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한번 보시죠. 문제라기보다는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예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우리가 이제 1, 3, 5, 7, 9, 11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A1, A2, A3, A4, A5, A6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를 한 거고요. 플러스 2를 한 거고, 플러스 2를 한 거고, 플러스 2를 한 거죠. 계속 이렇게 2씩 계속 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1은 1이고 A2는 초반에 A1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2만큼 더한 거죠. A1에다가 2를 더했다. 즉 1에다가 2를 더했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A3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두 번 건너뛰었으니까 건너뛴 칸수만큼 얘를 더해 주시면 돼요. 즉 얘는 2를 두 개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A4 같은 경우에는 2를 세 개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초항에다가 공차를 저렇게 계속 덧붙여서 더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A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에다가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 2를 몇 번 더했을까요?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비교해 주시면서 이게 몇 개인지를 세 주시면 돼요.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붙어 있는 항수보다 어때요? 개수가 하나 모자르죠? 얘는 2-1, 3-1, 4-1이니까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게 몇 개가 될까요? 여기가 n이니까 바로 n-1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이만큼 더했으니까 이거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2 곱하기 n-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이 되니까 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아하, 등차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구하는 것이군요. 자, 그렇다면 등차수열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초항을 A로 잡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를 계속 더해 나가는 어떤 이런 등차 수열을 만들어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한번 써본다면 A1은 A가 되겠고요. A2는 A에다가 D를 더한 꼴이죠. A3는 A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꼴이고 A4는 A에다가 D를 세 번 더한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간다면 AN은 또한 아까 전에 여기 옆에 있었던 녀석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에다가 D가 몇 개가 더해졌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두 개일 때 얘는 2-1개, 세 개일 때 3-1개, 네 개일 때 4-1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것이 바로 요 숫자랑 동일하게 n-1개만큼의 개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녀석의 식을 D에다가 n-1개가 곱해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겠어요.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외워둬야 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냐?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불러요. 초항.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초항.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뜻하는데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둔다면 이 녀석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AN은 A 플러스 N-1D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N하고 이 N은 동일한 N이에요. 요게 문자식이고요. 얘네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 4, 7, 10, 13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초항이 몇이지? 초항은 1이고 공차가 몇이지? 공차가 3이네.
그러니까 초항하고 공차를 이용해서 공식을 세우면 an은 초항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써주시면 요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을 구하는 공식이 됐고요. 이 등차 수열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눈썰미가 좋으면은 조금 이제 딱 감을 알아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등차 수열들의 수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n에 대해서 차수가 몇 차인 걸 알 수 있죠? 즉 A랑 D는 계수라고 생각하고 n에 대해서만 차수를 생각한다면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확인을 했을 때 일반항이 1차식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눈치채야 돼요. 아, 이거 등차수열이구나. 그러면 수식을 보고 거꾸로 공차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이 4n-1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공차를 어떻게 찾느냐? 잘 보시면 이 수식에서 봤을 때 n하고 d를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식이 a 플러스 dn-d 꼴이 되니까 n 앞에 계수, n의 계수가 공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요 녀석이 공차가 돼요. 무조건 공차. 그래서 공차는 4가 되고요. 그럼 선생님 초항은 어떻게 찾아요? 자, 초항 찾는 방법. 이 수식을 변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수열에서는 항상 초항이라는 건 n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초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식을 변형하지 마세요. 변형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그냥 그게 우리가 구하는 초항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4 빼기 1이 되죠? 3. 요게 초항이 됩니다. 요게 초항.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공차 수식이 나와 있는 식에서 공차랑 초항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식을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바로 계산을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에 맞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내용을 일단 기초적인 내용은 끝났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공식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달달달 마스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차 중항.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만약에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첫 번째 항을 전항, 두 번째 항을 중항, 세 번째 항을 후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개념이 뭐죠? 바로 얘네들의 차이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어떻게 하시냐면 항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얘를 빼고 여기서 얘를 빼보세요. 그러면 b-a가 차이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c-b가 차이가 될 것인데 요게 동일하게 공차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등차 수열의 정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수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b를 이항을 시키시고 a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가운데 항을 두 개 더하면 전항하고 후항의 합이 된다. 전항이 앞에 거고 후항이 뒤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 사이드에 있는 두 놈을 더하면 가운데 있는 녀석의 두 배다라고 수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이 b는
2분의 A 플러스 C죠? 바로 뭐냐면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선생님, 설마 산술기하 평균의 그 산술평균이요? 그렇죠. 요 가운데 있는 얘가 A랑 C의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는 무슨 개념이랑 같냐면 어,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수가 등차 수열을 갖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 사이드의 합은 가운데 녀석의 2배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항을 양 사이드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등차 중항 공식은 어떻게? 중항은 양 사이드의 두 녀석의 합과 같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 수를 늘어놓고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수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수라는 말 나오고 등차 수열이라는 말 나오면은 등차 중항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얘네가 차이가 얼마씩 나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얘는 2씩 더해지죠. 그래서 공차는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4씩 빠지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가늠을 해보시고 이게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3을 더하면 1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결국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내어져 있는 등차 수열을 풀 때는 분모를 통분해 주시면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6분의 3, 3분의 1을 6분의 2, 그러면 네모칸 0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을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녀석이 6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빠르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직접 구해봅시다.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는 경우에 이건 어떻게 푸시냐면 AN은 공식 어떻게 되죠? 초항 더하기 n-1 d, d가 바로 공차예요. 얘네들은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7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9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AN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4씩 더해지죠. 이렇게 말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차를 구하셔서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초항 얘죠. 그리고 공차가 이겁니다. 초항 더하기 n-1 d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항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 혹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등차 중항식을 쓰는 거예요. 즉 얘네들끼리 등차 중항식을 써보시고 이렇게 끼리 등차 중항식을 써보시고 세 개씩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 녀석은 양 사이드의 2배다. 어떻게? EX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렇게요. 그다음 이 녀석도 요 가운데 녀석은 양 사이드의 합과 같으니까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인 이렇게 수식과 같다라고 수식을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x값 y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은 x값 y값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